민사고, 하나고, 그리고 외대부고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커리큘럼의 방향성과 이런 특목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 친구들이 들으면 좋겠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좀 더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 초등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캐롤 홍수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민사고에 들어가면 아시죠? 그 두루마리식의 긴 한복을 입고 학생들이 이제 이 문장을 읽게 되는데요. 영어 상용의 목적이라고 해서 이 문장을 읽고 암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또는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대로 학생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이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영어라는 이 언어를 같이 공부하는 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사고 학생들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를 최소로 이수해야 되는 그 학과목의 수업 단위는 10개의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Placements라고 해서 AP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일부 사립고나 이렇게 보딩스쿨 이런 대표적인 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Advanced Placements는 약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뭐 심화 미적분이라던가 대수론이라던가 아니면은 고급 생물학 이런 부분을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물론 당연히 국제학교에서도 AP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고가 아닌 그러니까 순수 한국 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민사고, 하나고 그리고 외대부고에서만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험도 진행해서 그 크레디트 결과를 얻게 되면 대학교에서 그 수업 과목을 미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사고나 하나고 학생들은요 원서 교재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문학 작품들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 관련된 철학 또는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이런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작문 수업도 있어서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내신도 들어가고 에세이 라이팅도 그 평가에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실제로 내신으로 기출되었던 문제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죠. 대표적인 그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국무총리이자 이분이 썼던 여러 연설문 중에서도 First Speech라고 하는 최초의 연설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의 Success,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도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시, 연설문, 소설, 그리고 수필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서 학습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급 어휘를 사용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내신에서도 실제 출제되는 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유형과 관련된 문학 이론 또는 문학적인 뭐 allusion이라던가 allegory라던가 은유법, 기타 등등 뭐 이차름이라던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작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 디바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 외대부고의 내신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랄프 워드 에머슨의 성공, success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운율이라던가 여기서 보면은 그죠?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live by your healthy child 이런 식으로 쓰면서 live하고 lived라는 약간의 언어적인 유의, 리듬을 운율을 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사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인가 아니면 이 작가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장치란 무엇인가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한 거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처칠의 First Speech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설문에서 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상징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과연 일치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고난이도 문제가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외대부고를 가든 하나고를 가든 학생들은 본인이 들을 과목을 실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교규 학점제,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외대부고의 가장 대표적인 큰 장점이자 학생들의 역량을 가장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무기는 Socratic Debate Forum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좀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이 Socratic Debate Forum은 모든 외대부고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들이 읽은 책들을 토대로 해서 뭐 경제학이면 경제학, 과학 분야면 과학,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의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의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토론을 실시해야 되는 이런 활동인데요. 1학년 때는 모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정치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기사나 논문이나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은 의무 활동은 아닌데요. 하지만 학생들이 선택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소논문을 작성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Socratic Debate Forum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토론 주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현재 미국 행정부이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적인 입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대중정책에 관련해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게 한국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함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보시오,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정책적 관점에서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을 한번 분석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대부고 같은 기숙사 학교에서는 같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모여 살다 보니 사소한 일도 큰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규칙에 따라서 투표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주택난, 여러분 모두 동감하시죠?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또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택난 이외에도 다른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까?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KNS에서 저희가 하나고, 대원외고, 그리고 민사고 등 이렇게 대표적인 특목고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학생들, 졸업생들의 그 증언과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공부한 졸업생의 이 증언인데요.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KNS에 왔을 때 초반에는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문법 체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도 내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문학이나 문학 소양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나고에 합격한 저희 KNS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중학교 3년 내내 그리고 초등에서도 같이 KNS에서 수업을 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독해 수준이 상당히 난해하고 그리고 어휘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던 토플과 탭스 수업에서 배웠던 고난이도의 어휘 문제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최상위권 수준의 이 독해나 어휘 문제들에서 또는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 이렇게 주제들을 접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수업도 있고 소설 수업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인문학 수업이 꼭 필수적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요즘 의대에 진하게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냥 단답형으로 여러분이 읽은 책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의 포부, 그러니까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이나 이런 지원하는 전공이 있다면 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단순한 문제 유형이 아니고요. 이제는 면접에서 있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지문을 주고 그리고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본 후 생각을 정리한 후에 학생에게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Medical MI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로 의대 면접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공부했던 그런 면접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학 분야의 특정 분야에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집에 책을 많이 이렇게 대비해 놓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책을 많이 사주신 거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책을 읽었던 친구와 그리고 부모님이 선정해서 책을 매일매일 저녁 동안 읽어줬던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비교해 봤더니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셔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모님이 책만 많이 사주시고 너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읽어봐 라고 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살구, apricot이라는 이 단어가 페르시아 왕조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런 apricot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었는지 그 언어적인 기원에 대한 약간 etymology, 그러니까 언어학이죠. 언어학과 관련된 지문이었는데요. 이게 preco라는 라틴어로 자 미리 조기에 성숙한이라는 라틴어 기원에서 이렇게 같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더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다양한 학문 지식을 알면서 이렇게 과일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짧은 약간 수필적인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완전히 두 가지의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과일의 어떤 언어의 그 용어에 대한 어휘의 기원과 그리고 교육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이런 두 가지의 지문을 들고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와 그리고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이렇게 부모님이나 약간 성인이라는 어른에 있는 자세에 있는 분이 선정해서 준 책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에 더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사고 면접 질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한 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셔서 세 분 면접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나산이 수학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야구부 활동을 더 이상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부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보니 조나선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발각이 나고 이제 조나선의 아버지가 조나선에게 내가 너의 행동으로 매우 실망했어 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조나선이 답변할 건가.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조나선이 아버지와 함께 에버랜드로 놀러 갔는데 동생이 나이가 이제 그 10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나이가 어려요 라고 이렇게 속이시면서 사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값싼 가격으로 이렇게 그 놀이공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조나선도 스스로 아버지의 그 기만적인 행동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나선이라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굉장히 조금 약간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도덕성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의 행동 그리고 가치 판단, 도덕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가져온 질문은요. 학생들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2022년 외무고시 통합 논수령에서 나왔던 예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국제경제법상의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요. 이것을 경제학적인 게임 모델이라고 하는 게임 티어리, 그죠? 그래서 이 죄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 게임 이론 법칙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럼 상호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게임 이론을 이런 국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용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 나라가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토론을 갖추려면 어린 학생의 시절부터 다양한 주제를 접근하고 그리고 사고하는 이런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케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IB 토론 수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NS 초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특별한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IB 프로그램은 초등 3, 4학년 저학년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 4학년의 어린 친구들은 아직 토론을 완전하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딩 지문을 보면서 너희가 알고 싶은 질문은 뭐야? 이 지문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놀이식 그리고 약간 사고를 호기심으로 싹트게 하는 이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초등 고학년, 그러니까 초등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제 정말 실제로 학습적인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만 많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과연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글쓰기를 작성해서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잘 풀어서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writing, reading, 그리고 IB 수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 중등 과정에서는 실제로 IB의 MIP 과정에서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기사나 논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서 특목고의 토론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ratic Debate Forum 같은 수업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등부는 이제 국내에서도 특목고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외국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로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좀 나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고등부 선생님한테 다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 초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특별한 IB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 프로그램은요, 실제로 1968년에 스위스 비영리 재단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외교관의 자녀들이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국가에 갔을 때, 또는 대기업의 자녀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했을 때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들이 큰 어려움 없이 대학교 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내가 성취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평가 방식의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원래 고등과정의 디플로마 프로그램, 그러니까 2년 과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중학교 과정 그리고 초등부의 PYP까지 연장되면서 확장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부의 PYP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중등부의 Middle Years 프로그램, 그리고 고등부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2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나라의 경기외고에서 지금 국내 고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IB 고등학교가 되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졸업하고 옥스퍼드 법학과와 서울대 정치외교과에 동시에 합격한 김예린 양의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이 학생을 보면 어린 시절에 홍콩에서 살았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경기외고에서 진학한다고 알고 있어서 경기외고에 실제로 진학해서 졸업한 학생의 경우인데요.
초반에는 이렇게 강의형의 수업, 그죠?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자 이거 적자라고 하면 학생들이 받아 적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해서 내신형이나 이런 수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IB 프로그램은 완전히 서술형 논문형의 수업이고 토론식의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토론과 글쓰기 위주의 이런 참여형 수업을 최초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막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어떻게 무엇라고 써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같이 힘내서 작성하고 그리고 훨씬 더 능숙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한 분야에 몰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도 좋아하지만 미술도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아도be 포토샵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디자이닝하는 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벡터가 수학적으로 이걸 내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팅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이런 곡선 형태의 이런 형태 툴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증명하는 그런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키면 내가 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경기 외고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대구 이렇게 한국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도 IB 프로그램을 실제 도입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도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이제 시범학교로 20개 이상의 학교들을 이렇게 IB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사고방식도 개방하고 토론도 더 많이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고, 민사고, 대원외고 이런 식의 특목고들의 이제 경연과 이게 어떻게 IB와 연결되는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저희 케네스 초등부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케네스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3, 4학년 프라이머리 학생들의 목적은요. 수업 내 자료 내용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연관성을 찾아내서 내 실제 생활이 내가 어떻게 통찰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자연은 과연 우리가 물론 오염은 나쁘지만 그럼 내가 현실 세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중등 MIP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떻게 더 배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연계된 학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지금 보고 있는 Our World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그 Our World라는 교재를 통해서 생물학, 환경, 역사, 문화 이런 다양한 주제에 멀티커리큘러한 이런 수업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물학, 역사, 천문학 이런 다양한 행성이나 이렇게 문화, 인류학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단순히 이 유행어를 위해서 critical thinking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는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분류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정보에서 내가 파악한 그 관계가 무엇인지까지 질문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러그래프를 작성해서 내가 서머리를 작성해서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이 주제와 연관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포스터를 작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는 장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친구들 앞에서 꺼리는 약간 샤이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학생들이라도 글쓰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종이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Writing Activities and More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문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만약에 작곡가들이 실제로 이렇게 악보에다가 이렇게 클래프를 써서 작성해야 했다면 현재 오늘날의 작곡가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곡을 하고 있대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 오늘날의 이런 작곡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역할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치나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조와 비교의 에세이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후에 토플형의 인테그레이티드나 인디펜던트 에세이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겠지만 컨셉 베이스 디스커션에서요 개념에 기반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개념을 기반으로 토대로 이렇게 토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리서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서치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를 작성하거나 PPT를 만든 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내가 배운 내용은 연에 대한 역사야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 4학년 말씀드렸으니까요. 5, 6학년의 MYP, IB 이 수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5, 6학년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Middle Years Program, 즉 중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IB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 6학년의 English 1, 그 다음에 5, 6학년 중에서도 이렇게 그 English라고 하는 언어 습득이라는 언어 학습 과정에 관련된 이런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핵가족과 대가족의 차이가 무엇인지, 친구들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음식과 관련된 세계의 다양한 축제가 무엇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추석에 송편을 먹지 않습니까?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월병이라고 해서 문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데요. 이런 문화와 관련된 특징적인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음식의 상징이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학년 중에서도 중상위 단계의 친구들은 Language and Literature 교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Language and Literature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문학 장르와 연관돼서 비문학 장르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화, TV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또는 뭐 전설, 신화 이런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영웅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도 내리게 되고요. 학생들이 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학년의 Individuals and Societies, 그러니까 즉 사회과학 분야, 이 마지막에 의대반 친구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교재는 스카이 의대반,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가장 최상위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세계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문명이 우리 인류에게 준 여러 가지 성과물, 업적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초등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은 가족, 친구, 정체성, 나는 과연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추상적이고도 사회와 나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지, 동물들을 예를 들어보면 코끼리의 가족들도 굉장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위계 질서는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토론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단순히 지문만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가지고 2, 3명 이상씩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한 후에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쪽 주장이 오히려 더 좋다면 나의 평가 또는 내 생각을 이렇게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이런 요약문을 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경청 실력,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한번 이것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리서치 스킬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스킬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낸 자료들에서 정보를 이렇게 변별해서 그것과 관련한 자신의 라이팅, 자신의 아이디어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작문 연습까지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우화, 그러니까 에솝 우화라던가 어떤 이야기와 관련된 에솝 우화를 읽은 다음에 스스로 자신도 어떤 동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우화를 만들어보는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이야기 작성 시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와 문화학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의 중상위 단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라켄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Pirates of Caribbean이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그쵸?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시리즈인데 거기 보시면 이 거대한 문어 같은 이 크라켄이라는 이 바다의 이 몬스터, 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라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에 거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화가 뭔지, 이렇게 뭐 노아의 방주라던가 홍수라던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신화 또는 괴물 중에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라켄과 관련된 어떤 19세기의 테니슨이라는 이런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연구하면서 학생들이 반복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운율을 이게 작성하고 있어. far, far beneath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주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이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unnumbered, enormous, giant, fattening, 그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해? 아니면 personification에서 마치 바다를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사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의인화 기법이라고 불러라던가, 아니면 sibilance라고 하는 이찰음,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즐겨했던 스토리보드라는 어떤 프로젝트였는데요. 여러분들 광고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는 굉장히 짤막한 시간 내에 어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광고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9가지 장면을 배치해서 짧은 교훈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작성하기도 했고요. 어떤 학생은 PPT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버려진 강아지들, 버려진 고양이들, 그러니까 유기견과 유기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했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학생들도 즐기고 그리고 스스로 친구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학생들도 즐기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가를 이렇게 표현해보는 그런 중요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dividuals and Societies, 그러니까 저희 의대반 학생들이 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바는 UN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지속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곤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성들이나 빈곤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굳건하게 잘 받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르키메데스라던가 이런 피타고라스단가 그리스나 이런 로마 문명에서 우리가 인류로서 얻은 여러 가지 업적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런 철학 분야, 수학 분야, 의학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게 현재 우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도 형태인데요. 지도가 단순히 우리가 국경이 어디 있는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명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지도가 작성된다는 것을 학생들하고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연 자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지형이 이렇게 산맥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닛을 따라서 측정 분야를 작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국가 간의 관계를 드러낸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도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저희 이재영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저희 KNS IB 수업이 어떤 식으로 특목고, 그러니까 즉 이번 방학 특강과도 연계해서 어떤 특별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초등관 이번 여름학기 특목고 특강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이재영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이번 설명회는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특목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학년별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KNS 초등관에서 준비한 특목고 대비 특강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특강의 일정, 마지막은 Q&A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학년별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학년의 경우는요, 언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4학년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시나 진로 영어로의 변환이 필요한 브릿지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5, 6학년의 경우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3학년의 경우는요, 다양한 원서를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경 지식 확보를 하고요. 그 획득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유창성, 이런 언어 역량을 키우는 것이 3학년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4학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학습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흥미 또는 놀이 영어의 공부가 주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아카데믹한 학습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트랜짓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5학년, 6학년의 경우 5학년은 특히나 문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학년의 경우는요, 문법의 개념과 용어를 확립하는 시기, 그리고 단어 암기 습관이 꼭 형성이 되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KNS 초등관이 그러면 어떤 특목고 대비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했냐? 저희는 3학년, 4학년, 그리고 5, 6학년을 위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먼저 3학년 특강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번에 서머 북클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왜 아이들이 서머 북클럽 원서를 읽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의 아이들은요, 최대한 많은 배경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언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영어를 더 배워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 KNS 초등관에서도요, 아이들에게 원서 읽기를 통해서 문학적 상상력에 더한 배경 지식까지도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방학에 언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두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러면 특목고 서머 북클럽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서머 북클럽에서는 대원, 한영애고, 하나고가 선정한 고전 문학 작품을 통해 그 특목고 입시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서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요 사건, 그리고 줄거리 등을 썸머리로 요약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터라든지 또는 독후감을 작성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원어민 선생님의 1:1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학년은 학습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들이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 무엇이 주어이고 무엇이 동사이고 목적어가 뭐고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장의 구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부터는요, 놀이나 흥미 위주의 영어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아카데믹 학습으로의 변화, 트랜짓이 꼭 필요한 단계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입시와 진로 영어로 들어서는 브릿지 단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4학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이 원서를 읽습니다. 원서는 저희가 이번에 어린 왕자를 준비했고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 뭐 당연히 저희가 분석을 하겠죠. 근데 4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더 한 발 나아가서 작가가 의도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 이해력 확장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결과물이 포스터나 독후감이었던 거에 비해 4학년의 경우에는 아카데믹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결과물도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문해력 향상을 위한 어휘 공부까지 함께 병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말 중요한 어휘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중요한 어휘를 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휘에 대해서 문맥상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어휘랑 비슷한 유의어는 뭐고, 뭐 반의어는 뭐고, 파생어는 뭔지 해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어휘 공부까지도 함께 병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5, 6학년의 경우는 대원 하나외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아이들을 위해 이제 특강 프로그램 준비했고, 그 저희 5, 6학년 아이들의 포인트는 인문학 소양 키우기가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캐럴 선생님께서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문학이 키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입시 트렌드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 바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IB 국제 바칼로레아,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IB 같은 경우는 정말 KNS 초등관에서 정말 많은 설명회를 진행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IB는 국제 공인 교육 과정으로서요, 각 나라의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IB 프로그램의 목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이 독립적인 사고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IB 프로그램의 목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쯤에서 어머님들께서는 IB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들으셨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왜 KNS에 도대체 IB 수업을 진행하느니,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미 앞서가는 명문고들, 뭐 자사고, 외고,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는요,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명문대, 그리고 국내로는 서울대의 경우에는 IB 프로그램을 들었던 학생들을 자신의 학생으로 뽑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요, 경기 외고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0명 이상의 학생을 뽑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IB가 너무 뭐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특목고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이 일반고에 IB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의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뭐 제주, 대구, 경기, 전남 교육청에 이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도 이번에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이 IB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는 학교를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IB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장 핫한 입시에서 두 번째가 바로 고교 학점제가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랑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5학년, 6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아는데 왜 도입이 되었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학생의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학생별 맞춤의 교육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한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그런 취지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IB 수업, IB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부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B 수업의 경우도요. 학습하는 법, 독립적인 사고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어떤 인재가 되냐? 사회가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교학점제와 IB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고교학점제의 경우도 IB 프로그램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IB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저희 5, 6학년 특강 프로그램을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번 5, 6학년 아이들에게는 인문학 소양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 캐롤 선생님께서 인문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왜 아이들이 인문학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냐? 근데 우선 인문학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문제나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되게 인문학의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거의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학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왜 이 인문학을 저희가 5, 6학년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칠 예정이냐? 그 이유는 이미 앞서가는 명문고들은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기가 가르치는 IB 수업 프로그램 내에서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겠지만 외대부고의 독서 프로그램도요. 아이들에게 인문학,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의 분야,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보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바로 인문학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저희 1차 목표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잘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적응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걸 먼저 접해보고 미리 경험해본 아이들일수록 당연히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KNS 초등관에서는 이 인문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5, 6학년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저희가 인문학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데 단순히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테드라는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뭐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트 테이킹도 해서 이제 리스닝 향상까지도 도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리젠터가 A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A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반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물까지 저희가 인디펜던트 라이팅까지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에 이제 뭐 이렇게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당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에 있어서는 원어민 선생님께 1대1로 피드백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